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Taming Stable Diffusion for Text to 3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 시뮬레이션이라는 논문이고요. CBPR 2024의 하이라이트로 이제 선정된 논문입니다. 일단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텍스트 프롬프트로 360을 또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걸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많은 활용 방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environment lighting, 뭐 VR, AR, 뭐 자율주행 뭐 이런 활용 방안들이 있어서 텍스트 이미지 뿅 넣고 이미지가 나오면 되게 활용 방안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이 태스크가 동시에 중요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저자는 이제 두 개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우선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게 텍스트 투 이미지 쌍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 투 파노라마는 얼마나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 이제 구조상 파노라마 이미지는 아무래도 2대 1, 뭐 그 정도의 이제 가로 2, 세로 1, 뭐 그 정도의 좀 특이한 비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360도 이미지는 이제 에크렉탱귤러 프로젝션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에크렉탱귤러 이미지를 예시를 보여드릴 거지만 아무튼 좀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데 쓰였던 어떤 사각형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rectangular 이미지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삼행시도 공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무슨 그러니까 우리 지구본을 펼쳐서 지도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펴서 등장 방향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펴서 이렇게 만드는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아래가 조금 되게 많이 늘어나 있어서 이렇게 랩핑을 할 때 어떤 원형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만든 어떤 그런 그냥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성형 모델의 어떤 선행 지식을 사용을 해서 파노라마 이미지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행 연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큰 모델을 사용해서 하이 피델리티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인페인팅 또는 뭐 워핑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런 시도도 역시 이제 오류가 많고 그리고 이제 양쪽 끝, 그러니까 이미지가 랩핑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끝이랑 이쪽 끝이 어떻게 보면 맞닿아야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룩 클로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시도로는 멀티뷰 이미지를 이제 코레스폰던스 어웨어한 어텐션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다중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스티칭해서 붙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뭐 작은 범위에서는 뭐 그럴듯한 말이 되게끔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걸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밑에 건 이제 얘네 방식이니까 무시하시 주시고요. 이제 위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등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각 이런 조그마한 영역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등대가 세 개나 나와 있죠. 왜죠? 그런 거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던가. 얘 같은 경우도 각각 조그마한 부분을 보면 어떤 뭐 방 같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네, 좀 이상하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펜퓨전이라는 기술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갈래와 퍼스펙티브 갈래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생성 방식을 통해서 일관성이 조금 유지된 퀄리티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갈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퀄렉탱귤러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어텐션 이런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모델 대비 성능과 일관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생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조금의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트 워크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은 뭐 당연히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디퓨전 모델은 지금 이제 퀄리티도 좋아지고 근데 심지어 빨라지고 고해상도 이미지도 생성 가능하니까 이미지 분야를 완전히 그냥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선행을 해서 뭐 인페인팅 아니면은 뭐 이미지 컨디셔닝 이렇게 이미지 컨디셔닝을 통한 생성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는 생성 대상을 지정하는 뭐 그런 태스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그 내가 어떤 작업을 예를 들어서 인페인팅 작업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 그 인페인팅용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다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모델을 재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로라나 아니면 추가 모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 태스크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이제 이 논문에서도 로라나 아니면 추가 모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행 지식을 활용을 위해서 위와 같은 각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파노라마 제너레이션 같은 릴레이트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파노라마 아웃페인팅 접근법인데 이제 그냥 인풋 이미지를 주면은 그거 이제 바깥 부분을 이제 파노라마 아웃페인팅 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사실감 증대에는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디퓨전 프리트레이닝된 디퓨전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방대한 사전적 지식을 좀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텍스트 투 프롬프트 방식을 이용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는 접근도 있었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ERP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아까처럼 아까 보셨듯이 뭐 반복적인 형상이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좀 일관적이지 않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펜 퓨전을 제안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바로 메서드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프리리미너리 부분에서는 그냥 디퓨전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이건 아마 이제 디퓨전 모델 설명 지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간단히 한번 설명하자면은 이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로부터 반복적인 디노이징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압축된 공간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해서 어떤 컴퓨팅적인 어떤 좀 리퀘어리먼트를 많이 줄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은 어떤 걸 학습하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로스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Y가 이제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 컨디셔닝이 되는데 텍스트나 이미지 컨디셔닝을 어떻게 인코딩을 한 어떤 그런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T는 타임 스텝이고 ZT는 이제 특정 타임 스텝의 어떤 레이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델 로스가 하는 게 뭐냐면 어떤 T 상태에서의 정답 노이즈가 현재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 최대한 유사하게끔 그 차이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의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의 이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듀얼 브랜치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마 그냥 단순히 그냥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어, 디퓨전 모델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그냥 생으로 만들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끝에가 닫히지 않는 어떤 룩 클로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반복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디퓨전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한 이미지를 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갈래 모델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대략 이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위에 있는 파노라마 브랜치가 있고요. 밑에는 퍼스펙티브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 두 브랜치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이제 이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보자면은 이 파노라마 갈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시점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제 밑에서 생성이 됐을 때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스티칭, 그냥 갖다 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텐저 같은 방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상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이제 밑에 있는 관점 갈래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의 어떤 이미지 생성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시점 투영에서의 왜곡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갈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전에 아무튼 이 양갈래가 어쨌든 동시에 작용돼서 파노라마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파노라마 피처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걔가 이제 디코더를 한번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노라마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는 이제 3 곱하기 512 곱하기 1024 그러니까 가로로 긴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디퓨전 모델은 어떻게 보면 512 곱하기 512 정도의 이미지들로 다수 학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해상도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로라가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뭐 좀 괜찮은 베이스라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앞서 말했듯이 어떤 컨시스턴시 이슈나 아니면 뭐 룩 클로저 실패 등의 문제가 아직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RCLR에서 이제 파노 디퓨전, RCLR 2014년에 이제 파노 디퓨전이라는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거기서 소개하는 기술이 이제 레이턴트 맵을 90도 회전하는 전략이거든요. 그 레이턴트 맵을 90도 회전하는 게 뭔 소리냐면은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그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노이징 스텝마다 이미지를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 360도 이미지니까 이게 돌리면 이게 90도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디노이징 스텝마다 90도 돌리고 다음 스텝에서 90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룩 클로징을 조금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완전히 심리스하게는 못하고 어느 정도 심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까라고 해서 모델 자체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넷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의 특징상 사실 얘네가 리셉티브 필드가 이제 점점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양쪽 끝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끝에 정보를 전달하기가 어렵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서큘러 패딩을 도입을 합니다. 서큘러 패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할 때 이미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어떤 쓰레기 값 같은 걸 넣잖아요. 뭐0 같은 거를 이제 추가로 넣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그 바깥에 그냥 뭐 0, 뭐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이쪽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패딩으로서 이제 작용하게 하는 게 서큘러 패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컨볼루션 전에 도입을 해서 서큘 패딩을 도입을 하고 이제 패딩을 넣으면 이미지가 조금 컨볼루션을 수행했을 때 조금 내가 원하는 해상도보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커진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삭을 해서 안에 부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큘러 패딩 기술 같은 경우에는 디코딩 전에도 도입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디코더에서 생기는 어떤 인컨시스턴시도 미연에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90도 밀턴트 로테이션을 사용하고 서큘러 패딩 방식도 이제 도입을 하면은 좀 어떤 강한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이것만 해서는 스테이블 디피션의 생성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갈래를 더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관점 퍼스펙티브 브랜치입니다. 이 퍼스펙티브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파노라마의 특정 부분만 이제 생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낮은 해상도로 진행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6 곱하기 256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256 곱하기 256도 결국에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의 네이티브 해상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로라가 들어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영역을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카메라를 분비하기 위해서 20개의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개의 카메라의 어떤 포즈는 이 20개의 카메라의 포즈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는데 처음에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SO3 그룹 이게 어떤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의 회전을 표현하는 어떤 그룹인데 좀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3차원 직교좌표로 카메라의 포즈를 표현했다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카메라가 어쨌든 총 20면체 안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제 시야각 90도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배치가 되었다. 가상으로 배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파노라마 브랜치랑 퍼스펙티브 브랜치의 이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있어서 동일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초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파노라마 브랜치도 어쨌든 어떤 디노이징 과정을 거치고 퍼스펙티브 브랜치도 디노이징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노이즈를 처음에 어떻게 이제 초기화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좀 뻔하지만 다른 노이즈를 쓰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인데 각각이 이제 개별적으로 놀면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노라마 레이턴트를 먼저 가우시안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이제 각각 퍼스펙티브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쪽 부분에 노이즈를 가져오는 형태로 이제 그 노이즈 초기화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브랜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 논문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EPPA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EPPA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금 이제 두 가지 갈래를 보셨는데 그럼 이 두 가지 갈래가 서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PPA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EPPA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아까 퍼스펙티브에서 만든 결과물을 그냥 위에다가 그냥 덮어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겹치는 부분에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갖다 넣었기 때문에 얘가 그 갖다 넣는 과정에서 전체 파노라마의 어떤 구조를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지적 영역이 굉장히 이제 그 특정 픽셀 영역에 이제 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EPPA를 도입을 했고 지금 이 EPPA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두 브랜치를 연결해주는 이 크로스 어텐션 이 방식 있잖아요. 얘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EPPA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 기반의 방식이고 이제 어텐션 방식의 특성상 단순히 그냥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덮어 씌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양쪽 모두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단순히 그냥 기본적인 크로스 어텐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포맷 사이에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픽셀 하나가 지금 내가 지금 내 디노이징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있는 픽셀을 본다고 했을 때 제 마우스 보이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픽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 픽셀이 지금 이 이미지에 어디에서 온 건지는 얘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잡기술들을 조금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EPP 스피리컬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왜 하냐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텐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간단히 어텐션을 좀 후려쳐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애초에 이제 이 트랜스포머 자체가 등장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떤 시퀀스 그러니까 문장 같은 시퀀스 데이터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RNN보다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라는 단어가 이 I am so hungry라는 문장이랑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어텐션이 쓰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QKV 뭐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데 나가 이제 쿼리가 되고 I am so hungry라는 각각의 이제 밸류들이 이제 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생 단어는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벡터로 매핑된 형태일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키를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여기다가 좀 특정 웨이트를 조금 곱해서 얘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어떤 벡터도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벡터와 i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적 벡터 내적 같은 걸 수행해서 이제 결과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사한 벡터들끼리는 좀 높은 벡터 결과 그러니까 내적 결과물이 나올 거고 좀 덜 유사한 거는 좀 낮은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벡터 내적을 수행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 이 결과물을 이제 아까 밸류 값들 각각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다시 걔가 i 다시와 0.9를 곱하고 뭐 m 다시랑 0.5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이제 어텐션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 만들어진 결과물은 이 나라는 단어와 이 키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방식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i랑 so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값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똑같이 얘를 곱하고 이제 더하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i가 첫 번째 위치에 있든 뭐 세 번째 위치에 있든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이제 각각의 위치에 더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리컬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좌표로 표현되는 어떤 세타 파이의 값에 대해서 어, 그 극좌표로 이루어진 어떤 구 위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마 너프에도 사용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극좌표 세타랑 파이가 들어왔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연속적인 숫자들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이걸 그냥 1, 2, 3, 4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 펑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기술로는 이제 EPP의 마스크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은 이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어텐션 기술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보통은 문장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하게 뒤에 부분을 막 얘가 활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어텐션을 좀 활용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아까 이제 우리가 계산했던 어떤 내적 값들에 대해서 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낮은 값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게 이제 마스크드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값은 아무리 뭐 어떤 내적 결과가 나와도 무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유의하고 이제 다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게 크로스 어텐션이라서 양방향 연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위에를 보든 아래를 보든 똑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만 이제 보게 되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어, 이 파노라마의 어떤 피처 맵이랑 이 파노라마의 포지셔널 인코딩된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어떤 이제 위치적인 정보를 이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브랜치의 피처 맵 역시 얘랑 이제 얘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된 값을 여기다 더해서 이제 쿼리 키가 이제 먼저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두 개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내적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이제 그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제가 아까 키에다가 곱해가지고 이제 밸류를 확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밸류가 확보된 모습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마스킹 처리가 되는 부분도 이제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픽셀에 대해서 그 주변 부분만 이제 좀 집중해라 라는 마스크를 만들어줬고, 그게 이제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에 적용이 돼서 이제 밸류 처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제로 컨볼루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렛에서 사용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학습 상태가 모델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1 곱하기 1로 진행을 하고 그 초기 이제 웨이트를 0으로 초기화를 해서 좀 모델에 좀 초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기술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정말 간단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D 퓨전에서 사용했던 이제 메타포트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1800장의 어떤 파노라마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블립 등을 사용해서 이미지 캡션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FID, IS, 클립 스코어 같은 걸 사용을 했는데 이제 좀 특이하게 사용한 게 이제 FAED라는 매트릭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FAED는 왜 사용했냐고 하면은 이게 Freshet Auto Encoder Distance인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어떤 FID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 CNN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잠재 공간에서의 어떤 거리를 비교를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파노라마 등의 특수한 이미지는 조금 처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가 따로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시켜서 거기서의 레이턴트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어떤 구축한 어떤 호리전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노라마가 주어졌을 때 방의 레이아웃을 예측을 하고 이제 그것의 어떤 2D IOU와 3D IOU를 이제 계산하는 어떤 추가적인 매트릭도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뷰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치는 선행 연구인 NB 디퓨전 그리고 이제 BQN 형태를 도입해서 텍스트 파노라마를 달성했던 텍스트 투 라이트라는 연구랑 이제 두 개의 선행 연구와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방식인데 이게 아까 이제 파노라마 브랜치에 로라를 섞은 그냥 그런 방식 하나 하고 그 방식에 또 추가적으로 90도 레이턴트 회전과 잠시만요. 90도 레이턴트 회전과 서큘러 패딩을 적용시킨 어떤 그 조금 기술까지 들어간 파노 브랜치까지 해서 총 네 가지의 방식을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FAD나 FID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방식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IS나 클립스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오브젝트 다양성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다양하게 나오면은 IS가 되게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냥 전체적인 글로벌 맵을 보고 나서 필요한 요소들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사실은 조금 나머지 요소들은 쓸데없이 넣지 않는 방식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IS 값이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립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충실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등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기존 방식은 쓸데없이 오브젝트를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클립스코어 관점에서 보면은 등대를 많이 만들어주네. 이거 굉장히 프롬프트 충실도가 높군. 이러면서 이제 점수를 높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CS 매틱도 조금 원활하지 않은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적인 평가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도 이제 조금 진행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그 레이센트 맵을 이제 파노라마 브랜치에서 이제 따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생으로 초기화했을 때도 어떤지, 그리고 스피리클 인코딩을 적용을 안 했으면 어떨지, 그리고 이제 어텐션 마스킹을 진행 안 하면 어떨지, 그리고 이제 아까 양방향으로 진행돼서 똑같은 웨이트를 쓴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위에 어텐션이랑 밑에 어텐션이랑 다른 값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본인들의 방식이 이제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양갈래 생성 방식인 펜퓨전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를 연동시킬 수 있는 어떤 EPP의 방식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아웃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파노라마를 성공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 실험을 통해서 선행 방식에 비해서 우수한 퀄리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